어느 날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 속 작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4층짜리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한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지하에 있는 낡은 계단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은 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계단이 이라고 불리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학교에 할로윈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들이 코스튬을 입고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였습니다. 파티가 흥겹게 진행되던 중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가리기 위한 시합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무한 계단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호는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호의 뒤를 따라 몇 명의 친구들이 그를 응원하며 함께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각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어두웠고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초기 몇 층은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갔지만 계단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내리는 동안 학생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가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내 서로를 보고 웃으며 겁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계단이 불빛이 깜박거리며 완전히 꺼졌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하여 스마트폰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지호는 친구들에게 웃어 보이며 빠르게 위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처음 출발했던 지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도 모두 없어진 채로 학생들은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끝도 없는 느낌이 들던 순간 계단 양쪽 벽에 추상적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높이 솟아오른 나무와 그 아래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긴 체인을 묘사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모두 눈에 생기가 사라진 표정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습니다. 지호는 친구들에게 그 그림을 보라고 했지만 그 순간 계단은 마치 허공에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박할 사이 이어지는 계단은 없어지고 지호와 친구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단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공간 속에 갇힌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학교 지하의 계단 출구가 아닌 버려진 오래된 강당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가려고 했던 순간 강당 곳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으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이며 지호와 친구들 주위를 뺑 둘러싼 채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지만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 그렇게 그 강당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찬 채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고 마침내 자신들이 누군지조차 까먹을 것 같은 극한의 불안 속에 문제의 계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호와 친구들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짜내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장면이 빠르게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들은 결국 그들이 잘 아는 학교 1층의 체육관 문 앞에 서 있게 되었고 그제야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으며 무사함을 확인한 그 순간 학생들은 계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평온한 날들이 돌아왔지만 지호와 친구들은 그 밤에 보았던 기묘한 광경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 계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의 이야기도 서서히 잊혀갔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간혹 들려오는 불빛 깜박임과 작은 속삭임은 여전히 누군가의 귀에 닿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다. 이 빌라는 30년 넘게 된 건물로
오래된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곳이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땐 그저 싼 임대료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느낀 건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늦은 밤 자려던 찰나에 천장에서 기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이윽고 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예상 외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렸고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창문을 확인하려 다가갔을 때 내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여성의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와 깊게 패인 눈,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창문을 닫고 커튼을 꼭 쳤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 방 안에서 누군가 걷는 듯 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주방에 놓인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했다. 결국 나는 이 불쾌한 경험들을 주변 친구들과 나누었다. 친구는 빌라의 역사를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에서는 과거에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층에서는 수십 년 전 젊은 여성이 의문사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여성은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토대로 아파트에 정화 의식을 해볼까 했다. 소금과 양초를 준비해 의식을 시작했는데 그날 밤 꿈에 내가 본 바로 그 여성이 나타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번 일을 끝낼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주술사에게 연락했다. 주술사가 내 방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주술 중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은 몇 시간이나 걸렸고 완전히 지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이후로 이상한 소리도 형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이 사건에서 벗어난 듯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마워요라는 소리가 들려온 듯했다. 그 목소리는 잠시 머무르다 사라졌고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빌라를 찾지 않았다. 이젠 그저 오래된 빌라에 얽힌 기묘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공포스러운 기억이었지만 그 여성을 떠올리면 왠지 모를 슬픔과 연민이 느껴진다. 그녀는 단지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20XX 년 여름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펜션은 인터넷에서 평화로운 자연 속 쉼터라는 제목으로 광고되고 있었고 사진도 아주 아름다웠다. 펜션 주인과 통화하여 예약을 마친 우리는 여름 방학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핸드폰도 터지지 않았다. 덕분에 자연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겠구나 싶었다. 펜션은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아늑한 목조 건물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일단 첫째 날은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신선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물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것은 젖어서 반쯤 썩어가는 낡은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일기장을 들고 돌아와 펜션의 거실에서 그것을 펼쳤다. 처음 몇 페이지는 피크닉을 온 가족들의 사진과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중간쯤부터 글자들이 삐뚤빼뚤 흔들리더니 마치 그린 듯한 이상한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괴기스럽게 일그러진 얼굴 그림과 함께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산속에 누군가의 혼이 떠들고 있다. 우리는 그저 헛소리라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사건이 벌어졌다. 자정이 넘어 모두 잠든 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 중 한 명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쳐 다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조금 찝찝했지만 피곤했던 탓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한동안 누워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일어났는데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그림자였다. 나는 얼어붙었고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더니 창문 밖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깜빡하고 전화를 보았지만 수신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흔들어도 친구들은 깨어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그제서야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건강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본 그림자를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우리가 묵었던 펜션 주변은 예전부터 실종 사건이 잦았던 곳으로 유명했다. 특히 그 펜션은 몇 년 전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산행 중 실종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일기장은 어쩌면 그 가족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그 펜션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예약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가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 그림자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